여러분의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미살롱입니다. 요즘 아빠 육아에 대한 중요성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육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논문도 워낙 많고 기사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아빠 육아에 대한 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육아에 참여를 잘하는 아빠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신생아 때부터 잘 다져놔야.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거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질 일만 있지. 맞아. 진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신생아 때부터 같이 밥을 먹이고 배변을 치우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큰 아이들 놀아주는 것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남편분, 아내분 이 영상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육아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 엄마나 아빠나 네. 정도가 우유수유 부모자인데. 빼고는 맞아. 사실은 다 낳고 가능하지. 먹이는 거 빼고는. 저도 그렇지. 출산, 유축, 그 다음에 모유수유 빼고는 남편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육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앱이나 일지를 사용해서 아이의 먹놀잠,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배변 어떤 걸 언제 했는지 공유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요즘은 그 어플로 보통 이제 엄마가 기록을 하죠. 왜냐면 보면은 뭐 가족 추가가 되더라고. 어플 뭐 썼어요? 베이비 타임 베이비 썼던 타임. 것 같은데. 어. 우리 때는 그게 제일 유명했지. 저는 아날로그로 썼어요. 나도 저도 수요일치 썼어요. 별거 없어요. 큰 몇 시에 수첩에 뭐 먹였는지. 몇 시에 뭐 먹고 몇 시에 뭐 쌌고 그 몇 시에 산후도우미 잤다. 부모님 오시면 또 맞아 거기에 또 써주시고. 도와주시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얘가 싼 시간 먹은 시간이 언제구나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참고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써서 굳이 이제 남편이 보이는 그 길목에 항상 노트를 열어놨던 기억이 있네요. 그 약간 야간에 유용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맞아, 그대로 맞아. 잠을 자야 되니까. 깨워가지고 얼마 먹어야 돼? 이거 어, 물어보는 어. 거는 안 되는 그치, 그치. 거잖아. 난 아예 포스트잇에 써놨던 것 같아. 다음 먹일 그 양을 음.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맞아, 그걸 그것도 얼마나 굉장히 알아. 좋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네. 엄마가 아무래도 육아에 할당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는 더 많다 보니까 엄마는 얘가 얼만큼 먹는지 이걸 세세하게 기억하지만 아빠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분유 타는데 앞에다가 물 몇 스푼, 분유 몇 스푼 해가지고 어떻게 타는지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때그때 우리 남편들이 갑자기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길 때도 함께 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요청을 먼저 하세요. 맞아. 여보, 저거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오늘 젖병 삶는 날이니까 이거 삶아서 여기에 꽂아놔, 말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까지? 몇 시까지 지시를 하시면 또 그거 시키는 거는 남자들이 하잖아. 맞아. 근데 나 진짜 그거 하니까 또 기억나. 이 구체적으로 지시와 부탁을 해야 되는 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맨 처음에 집들이를 막 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는데 둘 다 피곤하잖아. 난 내가 정리를 하면 남편이 알아서 따라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정리를 다 할 때까지 안 하더라고. 뭐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서럽고 나 혼자 하고 이런 게 이제 육아에서도 내가 먹이고 있으면 네가 젖병 씻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하면 안 되고 맞아. 오빠 내가 먹일 테니까 이따가 몇 시까지 젖병 씻어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맞아, 많고. 몰라서 맞아. 못하는 지금 경우가 몰라서 있어요. 못했대. 지금 당장 안 해야 되는 걸로 이거 생각할 오디오 거예요. 물리는 거 막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아이랑 놀아주는 걸 요구를 할 때도 책 좀 읽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 이 책 5권을 아이랑 읽어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수치화시키는 게 중요하네요. 지시를 하는 맞아. 거죠. 애 좀 봐줘 이러면은 눈으로만 본다고. 쳐다보고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격려랑 칭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육아에 대한 영상을 찍는데 남편을 육아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집에서 육아만 해서 정말 우울했는데 당신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함께 이렇게 해줘서 내가 힘이 난다. 좀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게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고마워하고 맞아. 나중에 더 의욕적으로 잘 도와주는 맞아. 것 같아요. 좀 더 컸을 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오늘 뭐 애플이가 당신이랑 놀아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 너무 재밌어서 어제 한 거 오늘도 계속 그 얘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빠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일깨워주는 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전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낳는 정보다 키우는 정이 정말 진하지 않나요?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남편이랑 맨날 혹시 애가 바뀌었으면 그냥- 애를 바꿀 거냐 이런 거 물어봐. 쓸데없는 거. 근데 진짜 함부로 못 보낼 것 같아. 내 아이가 맞아. 아니어도 키웠는데. 눈물 흘리면서 둘 다 키울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집도 그러면 어떡해. 일주일씩 바꿔야지. 이렇게 아빠들은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드는 것도 조금 더 천천히 들 수 있어. 저희 남편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뭐 태교 동화도 읽어주고 태담도 해줬지만 그냥 나를 위해 해준 거가 그치. 있대요. 실물이 나의 안 여유와 보이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에 대한 정이 사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를 직접 품은 나도 모성애가 나중에서야 더 그치. 생겼는데 뭐 아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이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이 개월수부터는 컬러 모비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흑백에서 컬러로 바꿔줬어. 근데 바꿔줬더니 새로운 거 봐서 신났는지 막 팔을 흔들더라. 반짝거려? 뭐 이런 거 영상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아이에 대한 발달 과정을 같이 알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한꺼번에 많이 말하면 이렇게 귀를 통과해서 흘려듣게 맞아. 되고 하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 테마를 정해서 좀 얘기하시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잔소리처럼 느껴지겠죠. 임팩트도 없고. 우리 남편은 실제로 약간 청력이 낮은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잘 못 들어. 골라듣기가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골라듣기? 안 들어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약간 어릴 때는 아기 울음은 일단 잘 못 들어. 그렇게 잘 자도. 잔다. 애기가 옆에서 잘 자도. 울어도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의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어봤거든? 안 들린대. 오빠. 안 들린대. 애가 이렇게 우는데 오빠 몰라? 너무 신기하지? 안 들린대.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청력이 발달하게 된다면서요? 맞아요. 나는 아무리 안 들어야지 이래도 애가 맞아. 좀만 이렇게 뒤척여도 그 소리가 들리거든? 실제로 청력이 낮다고 나는 그냥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건데요. 서로의 상황과 피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아빠들 집에 돌아오면 힘들기는 하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치이고 왔으니까. 당신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누군 놀아? 맞아.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은 정말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마음의 여유. 한 사람이라도. 한 맞아. 사람이라도. 안 그러면 싸움나. 남편은 먼저 잠들었는데 애는 막 나한테 짜증내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 혼자 나와서 자려면 어서 이제 아빠 깨겠다. 우리 좀 어서 자자. 막 이렇게 크게 그럴 말하고. 때 있어.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나는 가끔 요즘 그래. 이렇게 아빠 딴 데 있잖아. 이러면 아빠 불러. 이렇게. 그리고 애기가 똑같이 나한테 아빠 해야 되는데 아빠 불러. 이러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진짜 귀엽다. 어떻게든 좀 같이 참여시키고 싶은데. 아기를 낳기 전에는 둘 다 마음이 여유롭고 시간이 많고 체력도 충만하기 때문에 짜증이 잘 안 나는데 아이를 낳고 시간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잘 좀 조율하고.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집 저녁 먹는 시스템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는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어야지 같이 육아를 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뭔가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바로 육아에 투입하니까 이제 자기만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좀 지친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남편 오기 전에 나하고 우리 아이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남편이 오면 남편 혼자 밥을 줘. 그동안은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하루에 한 15분, 20분이라도 좀 자유시간을 보장해주니까 확실히 밥 먹고 나서 더 집중해서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자유시간 보장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주말에 하루 정도 혼자 이제 애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남편 좀 쉬라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암묵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시간을 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취미생활 보장해주는 거야. 저희 맞아, 남편은 취미 하키랑 보장해줘야 돼. 골프를 좋아하는데 가고 싶을 때 무조건 마음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맞아. 그러면 나 더 되게 착한 와이프로 소문났잖아. 보상이 또 아, 돌아와. 나 임신 때부터 엄청 보내줬거든. 맞아. 근데 그런 거 좀 오. 중요한 거 해외여행도 같아요. 보내줬잖아. 해외여행도 오. 갔다 왔어? 이거는 편집. 우리 남편 보면 안 돼. 그런 걸 보내주면 남편도 자기가 갔다 와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충전을 하니까 더 열심히 육아에 참여를 하고 맞아요. 놀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다 양심은 있으니까 그쵸? 물론 이거는 아주 초기 신생아 100일 막 이때까지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예 뱃속에 있거나. 이것도 아이들이 좀 컸을 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비난하지 않기. 그리고 뭐 이거는 상대방도 좀 해당이 되겠죠. 아이들 그쵸. 앞에서 엄마 비난하지 않기. 그렇게 되면 일단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이들이 함께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빠랑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내도 처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주는 편이었지만 이런 말들은 좀 서운했던 것 같아. 나 그거 잘 못하니까 당신이 그거 해. 나도 몰랐던 처음인데. 거를 익혀서 하는 건데 모든 게 처음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애기 왜 울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지금 같이 처음 보는데 쟤 왜 저래? 내가 말아? 나 그거 못하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의지를 가지고 알아보고 물어봐야지. 하다 보면 한두 번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내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혼자 좀 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육아가 정말 힘들다는 거. 육아가 힘들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체감해보니까 정말 완전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육아는 쉬는 시간이 없어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이 정말 없어지고 밥도 잘 못 먹는 때가 있잖아요. 잠뿐만 아니라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놀이랑 엄마 놀이가 다르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놀이의 반란, E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했는데요. 엄마의 놀이는 주로 내면의 정서를 다뤄주는 그런 놀이라면 아빠의 놀이는 좀 더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좀 몸으로 하고 활동적인 이런 놀이들이라는 거죠. 두 가지 놀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못 놀아주는데 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놀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 방법이 유튜브 보여주는 거여서 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면 차라리 거실에서 큰 화면으로 TV를 틀어주시고 같이 옆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저거 막 공주가 그것도 저렇게 돼서 괜찮네. 뭐 어떻게 된다 약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보시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 남편은 정말 못 놀아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놀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뭐 블럭이라던가 만들기 키트라든가 레고라든가 뭐 미술 키트 이렇게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빠랑 하라고 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주말에 이제 하나씩 약간 미션처럼 주기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좀 아빠들이 어떻게 놀아주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애랑 아빠랑 둘이만 할 수 있는 놀이를 딱 정해졌어요. 공용 역할 놀이는 무조건 아빠랑 같이.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아빠랑 무조건 그걸 1시간 정도는 하는 게 우리 집의 루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때는 엄마 빠져 약간 이렇게 막 너무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랑만 할 수 있는 둘만의 정해줘야겠다.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빠하고 딸이 어릴 때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목욕은 남편이 시키게끔 하고 있어요. 어릴 때. 네, 어차피 좀 크면은 못하는 부분이니까 스킨십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목욕 시간이라 그것도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육아 잘하는 아빠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 의지. 우리 아빠들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